오늘 내가 관심을 갖고 클릭한 온라인상의 모든 움직임이 내일을 예측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빅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주제에 대한 빅데이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1인 가구에 대한 빅데이터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인구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자라도 잘 살고 싶다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요즘 싱글족들 이야기.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된 대한민국의 오늘, 빅데이터로 만나봅니다. 혹시 혼자 살고 계십니까? 저도 15년간 혼자 산 경험이 있는데요. 최근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226만 가구였던 1인 가구가 2015년 현재 506만 가구로 지난 15년간 무려 12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4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서울 시내 1인 가구 밀집 지역 분포도인데요. 이것을 연결하니 지하철 2호선 노선과 일치하는데요. 그중에서도 1인 가구의 메카라 불리는 신림역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고시생들로 대표되는 1인 가구가 대거 몰려들었던 신림역 일대.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를 앞두고 수십 년 동안 북적여온 예전의 풍경은 사라졌는데요. 고시생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지금은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신림동이 더 이상 1인 가구의 메카가 아니라는 소문? 다들 역삼동으로 이동을 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달에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동네별 인구 통계를 살펴보니 관악구의 신림동, 청룡동을 제치고 강남구의 역삼일동이 1인 가구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빌딩들이 숲을 이룬 곳. 강남구 역삼역 일대는 대한민국에서 삶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에 하나인데요. 언뜻 봐서는 상업지역 같기만 한데 이곳이 진짜 1인 가구들의 메카 맞을까요? 여기가 이제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이고 역삼역이고 이 빨간 선 부분인 그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20동이 넘습니다. 오피스텔 한 세대에 아무리 적어도 한 2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개라면 거기에 거주하는 원룸의 인구만 한다 하더라도 한 4, 5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강남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역삼일동. 그렇다면 다들 왜 이 비싼 동네로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번화가고 또 거의 모든 생활을 여기 강남권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직장이랑 좀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살면서 그 근무 시간 외에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 뭐 예를 들면 헬스나 아니면은 뭐 영화 보기나 아니면 제 스스로한테 좀 도움되는 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가격은 부담되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전쟁 대신 차라리 비싼 월세를 선택했다는 말인데요. 테헤란로 주변에 이제 회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룸에 거주하고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그 놀이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고 강남이라는 어떤 그 고급 그런 주거 문화를 젊은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독립 이유를 물어봤더니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산다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증가에서 눈에 띄는 대목도 20, 30대 젊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전체 1인 가구 중 47%나 됩니다. 덕분에 들썩인 건 부동산 시장입니다. 소형주택의 거래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붐과 함께 풍속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싱글족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강남권 일대의 독특한 풍경. 바로 뭐든지 다 해준다는 심부름 센터입니다. 보통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제 혼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뭐 집안 일 업무 같은 경우도 혼자 사시면서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 대신 이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혼자 살다 보면 필요하고 불편한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루 평균 요청 콜수가 1,300건 이상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심부름 천국이 따로 없네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귀뚜라미나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 경우도 많고 뭐 청소를 해달라거나 설거지를 해달라거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남에선 만능 해결사로 불리는 심부름센터 직원들. 이번엔 대체 어떤 심부름일까? 제작진도 동행해봤습니다. 기동력이 생명인 이들에게 스쿠터는 기본. 고객의 집까지 단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레 들어가 불부터 켜는데요. 이렇게 주인 없는 집에 들어오시는 거는요? 네, 그 뭐지 보통 고객님이 뭐 바쁘셔서 집안 청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좀 빈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오늘의 역할은 우렁각시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설거지에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청소의 마무리는 역시 화장실. 변기 청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뭐 그래도 고객님이 뭐 만족하시고 필요하실 때 찾아주시는 게 감사해요. 과거 혼자 사는 1인 가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은 쓸쓸함, 불편함, 안쓰럽다, 궁상맞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드러지는 빅데이터들은 요리, 인테리어, 여가, 자기개발 등 혼자 살더라도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욕구가 드러나는 단어들이 1인 가구의 연관으로 눈에 띕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살자는 싱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증거지요. 이런 현상은 소비 지출 규모에도 잘 드러납니다. 4인 가족 중 1인이 쓰는 돈보다 1인 가구가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 초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1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세 내랴, 공과금 내랴, 식료품비 내랴 좀 빠듯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생활비 아끼느라 대충 끼니를 때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았던 싱글들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한 빅데이터 키워드 바로 편의점입니다. 강남의 한 편의점. 언뜻 보기에는 일반 편의점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요즘 편의점이 달라졌다는 말은 바로 이 편의점 도시락 때문입니다. 먹어도 배고픈 삼각김밥, 빈약해 보이는 도시락은 그만.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 싱글족들의 핫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고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 주변에 오피스가 해서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 도시락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이들을 두고 편도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2,000원에서 4,000원대인 도시락이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잠깐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드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도시락 좀 자주 드시는 거세요? 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증정품도 있어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도시락 들고 다들 어디 가시나요? 2층엔 또 무엇이 있길래 다들 올라가는지 따라가 봤는데요. 아니, 여기는 카페 아닌가요? 이왕이면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리고 편안하게 드시라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편의점 도시락 전문 카페 되겠습니다. 카페 형식의 이제 식당이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혼자 편하게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뜯어서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배고플 때 바로 식당 기다리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젊은 싱글족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는 이 편의점 도시락. 실제 판매량이 궁금하다.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의점 도시락을 찾았을까요? 딱 1시간 동안 32개가 팔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일이란 편의점 도시락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답니다.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신선도를 위해 하루에 2번 물량이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전, 오후 나눠서 들어오는데 평균 판매량을 대비하여 6, 70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싱글족들의 냉장고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게 없는 게 없는 신선 코너.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고 대부분 소량에 바로 먹을 수 있게 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싱글족들에게 아주 유용한 채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파입니다. 대체 1인 가구와 양파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혼자 산 거는 한 4년 됐는데요. 이제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한 건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밥이 너무 몸에 해로운 걸 느끼니까 이제 대충 먹더라도 집에서 먹게 되죠. 그리고 계속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요리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 양파 하나만 있으면 평범한 음식도 그럴싸하게 그것뿐이 아니랍니다. 그 라면이 짜고 인스턴트스러운 맛인데 양파를 넣으면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파가 기름기를 흡수하고 특유의 단맛을 내면서 인스턴트를 요리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고 싶은 싱글족들에게 양파야말로 필수 아이템인데요. 요리를 잘 못해도 양파를 넣으면 음식의 향이나 감질맛이 살아나서 그냥 처음 하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양파만 있으면 그냥 찍어만 먹어도 밥하고 반찬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싱글족들에게 양파는 팔방미인 일석삼조. 밥상을 빛나게 하는 주연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게다가 저장성도 좋다고 하니 버릴 일도 없다고요. 양파가 있으면 다른 재료랑 결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와 결합을 해도 좋고, 그리고 그냥 고기나 베이컨만 있어도 볶기만 해도 또 요리가 되고, 간편하면서도 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맛나게 먹고픈 싱글족이라면 이젠 뭐 양파입니다. 까도 속이 나오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하던 이 양파가 싱글족들의 밥상을 그럴싸하게 바꿔주는 유용한 필수품이 됐다니 참 재밌습니다. 하지만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매일 집밥을 해먹기는 힘들죠. 그리고 줄을 서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이고요. 여기 대접받으며 잘 차려진 음식을 즐기고 싶은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긴 새로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싱글족들에게 가장 큰 고충은 뭐니 해도 먹는 문제. 이런 싱글족들을 겨냥한 외식업계의 변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한 화로구이 전문점인데요. 그런데 싱글분들 어디 계시나요? 주방을 향한 이 자리가 바로 혼자 온 손님들을 위한 자리. 나홀로족을 위한 맞춤형 자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싱글족이나 나홀로족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그냥 주방 이제 요리하는 거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먹고파도 혼자선 가기 힘든 게 고깃집. 하지만 이곳에선 몇천 원씩 소량 판매하니 싱글족에겐 딱입니다. 다른
큰 식당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몇 분 오셨냐는 말이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 오게 되면 그런 소리는 안 듣고요. 이제 여기 메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싶은 거 붙여서 여러 가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숙성 차돌박이랑요. 네. 숙성 생등심 30g짜리로 주세요. 30g씩 두 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선 1인분 주세요 대신 몇 그램 주세요 해야 된다고요? 여러 부위를 조금씩 맛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썰고 있습니다. 네, 고기 준비해 드릴게요. 생등심이랑 차돌박이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양한 부위의 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1인용 화로가 눈길을 끕니다. 참 앙증맞습니다. 여럿이 모여 먹는 시끌벅적함 대신 여유롭게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식사. 무엇을 먹든 제대로 먹고 싶어하는 요즘 싱글족들의 심리가 이 품격 있는 한 끼 식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우, 오늘 제대로 호강하는구나. 딴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이제 경쟁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여유롭게 먹을 수 있고 혼자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 1인 가구 시대. 요즘 싱글족들 사이에서는 집밥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치볶음밥 해 먹을 거거든요. 익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네. 덜 익었는데. 괜찮아요. 그거 주세요. 이게 이제 싱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한 5,000원치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일 그렇게 먹어요. 그 김치볶음밥 먹을 건데요. 너무 얇게는 말고 그냥 씹히는 정도 있게. 네네. 싱글 경력 4년 차인 청수 씨. 남자 혼자 살면 궁상 맞다고요? 보시다시피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만의 취향을 살리는 추세입니다. 청수 씨가 자주 해먹는다는 돼지고기 김치볶음밥이 오늘의 저녁 메뉴. 귀찮을 법도 할 텐데 일부러라도 챙겨 먹는 사이 요리 솜씨는 어느새 능숙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그랬었어요. 뭘 해먹냐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먹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잘 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초간단 레시피로 집밥을 해먹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과 직접 준비한 볶음밥으로 따뜻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혼자 잘 먹긴 하지만 마주 앉은 누군가가 그립긴 합니다. TV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할 때 보면 드라마 이제 보면 가족끼리 밥 먹을 때 그럴 때도 보면 저도 같이 먹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여보세요? 밥 먹는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일교차가 심해서 이제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아파도 이제 말도 못하고 혼자 사니까 혼자 이겨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픈데 죽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근데 그럴 때 아플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혼자라서 조금은 외롭기도 하지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자유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청수 씨 방이 극장으로 변합니다. 집에 있을 때 주로 이제 혼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보는 거 좀 있어 보이게 보자. 로망이었죠, 제 저번에. 시원한 맥주 한 병도 준비합니다. 일반 극장에선 할 수 없는 기분 좋은 여유죠. 한 번에 이제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시작하고 좀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하필 자리가 커플 사이더라고. 가서 혼자 이 사이에 앉으려고 하니까 되게
방해하는 기분도 들고 막 양옆에 커플인데 영화를 되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지만 그런 상황도 이제 없으면서 혼자 이제 아저씨도 갔다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외로움과 자유로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1인 가구들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낼까 궁금합니다. 주로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아직 외로운 싱글들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사회적 유대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1인 가구와 연관된 빅데이터 상에서 외로움, 막막함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 업계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빅데이터로 애완동물에 주목해 봤습니다. 잘 살고 싶은 싱글족은 감정적으로도 풍요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조차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실제 1인 가구 빅데이터 상에도 반려동물, 입양 등의 연관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국내 반려동물 산업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 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싱글족과 고양이입니다. 이곳은 오직 고양이만을 위한 고양이 전문 카페인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경공 위주였던 반려동물계에 고양이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도도한 그런 매력?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긴장 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기대고 자는 게 너무 좋아요. 고양이 체온도 느낄 수 있고. 애교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가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애교에 반한 것 같아요. 고양이는 개에 비해 외로움을 덜 타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짧고 불규칙적인 싱글족들의 생활 패턴과 잘 맞아떨어지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되게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따라 좀 더 애교를 부려주고 와서 비비는 것 같고, 평소에는 불러도 오지도 않던 놈이 그럴 때는 옆에 달라붙어갖고 막 골골거리니까 그런 게 좀 사람 같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고양이한테 뭐 말을 걸면은 다가와서 막 울지 말라는 식으로, 뭐 힘들 때 울지 말라는 식으로 막 애교 부리고, 밖에서 막 사장님들한테 뭐 깨지고 들어와도, 뭐 친구랑 뭐 싸우고 들어와도 집안에 들어오면은 딱 신발장 앞에서 맞이해 주니까 그런 거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 싱글족들은 외로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운 싱글 생활을 누리는 중입니다.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10년의 1인 가구의 수가 보편적 가족 형태인 4인 가구의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는데 왜 1인 가족이란 말은 없을까?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런 고민이 엿보이는 쉐어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주택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언뜻 보기에는 일반 주택과 달라 보이지 않는 이곳은 요즘 뜨고 있다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집을 함께 쓰는 일종의 공유주거 형태인데요. 이곳의 경우 매달 40만 원 정도면 월세와 각종 공과금, 세제, 주방용품 등의 소모품 비용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너무 집이 커서 무서우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죠. 저는 학교에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좀 외로운 게 커서 좀 겸사겸사 알아보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현재 7명의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이 살고 있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껏 누리면서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든든합니다. 먹는 문제도 혼자 살 때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충분히 안 자연스러워 지금. 오늘 닭도리탕이요. 그리고 계란말이.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그래도 큰 거는 제가 좀 하는 편. 요리 담당이에요. 요리 담당. 셰프. 같이 먹는 밥은 요리하는 시간조차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뭐 하냐고. 아니 야, 망치지 말라고. 대실패했어. 아 뭐하냐 니 진짜. 그래 그쪽으로 밀어서 해. 밀어서. 야 뒤집어. 야 서로 말만 엄청 해요. 참견해줘야죠. 서로 말만 엄청 하고. 함께 살게 된 지는 9개월여.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정이 쌓였습니다.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마주보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여느 가족 풍경과 다르지 않아 보이죠? 친해지고 나니까 진짜 가족들처럼 누가 뭐 했냐고 물어봐 주니까 이제 더 같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진짜 막 약간 뭔가 우울할 때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항상 누가 있으니까 시끌벅적한 거 약간 그냥 누가 있다는 거 자체가 약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맺어진 친밀한 관계가 가족이 주는 정서적 만족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사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부모님보다 더 많이 보는 거니까. 관심사랑 뭐 생활 패턴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이 잠자고 먹고 생활하고 이러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네요. 독립성은 보장하되 함께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소통과 안정감. 쉐어하우스는 1인 가구 시대에 하나의 사회적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30~40%에 달하는 유럽에서 1인 가구는 제3의 가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소비 욕구를 갖춘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이 우리가 1인 가구를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 산업 경제 구도를 바꿔갈 1인 가구 파워.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